황영웅을 음해한 부류 분석 7가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이 주목받는 순간 그를 향한 시선도 함께 증폭됩니다. 박수와 환호만이 아니라 의혹과 비판, 때로는 과도한 공격까지 따라붙습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인물일수록 평가는 단순한 의견을 넘어 집단적 감정으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 역시 찬반의 구도 속에서 다양한 반응이 얽혀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논란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공격적 반응의 유형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강하게 비판하는가? 왜 어떤 목소리는 더욱 자극적으로 확산되는가? 왜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감정이 아닌 구조를, 개인이 아닌 현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이제 그 다양한 반응의 흐름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부 감정 우선 반응형 부류입니다. 논란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기사 제목 한 줄, 짧게 편집된 영상, 자극적인 문장 하나가 즉각적인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반응 속에서도 이 같은 감정 우선 반응형은 빠르게 등장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충분한 확인 이전에 결론부터 내린다는 점입니다. 실망이다,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이 사실관계보다 앞섭니다. 물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대중은 공인에게 더 높은 기준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판단을 대신할 때 논의는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강한 확신을 보이지만 그 확신의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이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공유와 댓글, 재가공을 거치며 감정은 점점 증폭됩니다. 결국 첫 인상이 강하게 각인되고 그 인상은 이후의 모든 정보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이 곧 사실이 되는 순간 논란은 쉽게 격화됩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논쟁의 불씨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부 확대 재생산형 부류입니다. 논란이 불거지면 사실은 한정되어 있어도 이야기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상황에서도 등장하는 유형이 바로 확대 재생산형입니다. 이들은 기존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해석을 덧붙이고 추측을 보태며 강한 표현으로 재구성합니다. 라고 한다. 카더라. 들어보니 더 심각하다. 이처럼 모호한 문장이 확신의 문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부분적 사실이 전체 맥락처럼 퍼지기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반복 노출을 통해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속도가 곧 영향력입니다. 빠르게 퍼진 정보는 정정되기 전까지 이미 인식을 형성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제 입장이나 법적 판단 여부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확대 재생산형의 힘은 의도보다 구조에서 나옵니다.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더 많이 공유되고 더 오래 회자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논란은 사건 자체보다 이야기의 크기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부 경쟁구도 투영형 부류입니다.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는 인물 한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비교와 순위, 팬덤의 응원이 함께 움직입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반응 속에서도 경쟁구도 투영형은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비판의 출발점이 도덕적 판단이라기보다 집단적 이해관계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쟁구도에 놓인 인물을 더 엄격하게 바라보거나 논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순위 중심 구조에서 출발한 가수의 경우 이런 심리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판은 개인적 감정보다는 우리와 그들의 구도로 전환됩니다. 논의의 초점이 사실관계보다 진영 간 우열로 이동하면 갈등은 쉽게 격화됩니다.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비난으로 변할 때 논란은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왜 특정 이슈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집단 심리로 확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부 도덕적 기준 절대화형 부류입니다. 공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항상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매우 높을수록 평가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도 도덕적 기준 절대화형은 분명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 유형은 과거에 논란이나 의혹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활동 자격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잘못의 경중이나 시간의 흐름보다 공인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합니다. 이 관점은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복 가능성이나 변화의 여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과오나 논란이 영구적 낙인으로 고정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논의는 사실 판단을 넘어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이동합니다. 사회는 책임을 묻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덕적 기준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절대화될 때 논쟁은 타협의 여지를 잃고 극단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유형은 비판의 동력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부. 이슈 편승화제성 추구형 부류입니다. 주목받는 인물에게는 늘 관심이라는 그림자가 따릅니다. 관심은 곧 화제성이 되고 화제성은 다시 확산의 동력이 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이슈 편승화제성 추구형은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얼마나 주목을 끌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자극적인 제목, 단정적인 표현, 극단적인 해석은 더 많은 클릭과 공유를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재조명됩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도 새로운 의혹처럼 포장되거나 부분적 발언이 확대 해석되면서 이야기는 다시 불붙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 속에서 당사자의 입장이나 맥락은 부차적인 요소가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슈 중심의 소비는 빠르지만 정확성은 그만큼 희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논란은 사건 자체보다 얼마나 오래 회자되는가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 다섯 번째 유형은 현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왜 특정 인물의 논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습니다. 6부. 과거 이미지 고정형 부류입니다.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한 번 형성된 이미지는 이후에 모든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황영웅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도 과거 이미지 고정형은 존재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초기 논란이나 부정적 인상을 지속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이후에 해명, 활동, 변화가 있어도 처음에 그랬던 사람이라는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특정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연결됩니다. 사람은 기존 신념을 유지하려는 경향, 즉 확증 편향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는 축소되고 부정적인 정보는 더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평가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사실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인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회복의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변화가 증명되더라도 인식이 늦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예 회복은 사건의 해결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지의 재구성과도 연결됩니다. 이 여섯 번째 유형은 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7부. 익명성 강화 집단 심리형 부류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익명성은 표현의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익명성 강화 집단 심리형은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개별 의견이 모이면서 집단적 확신으로 빠르게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댓글과 게시글이 이어지며 비슷한 의견이 반복될수록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인식이 형성됩니다. 익명성은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그 결과 표현은 더욱 직설적이고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 내부에서는 강한 언어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이거나 신중한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묻히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논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검증보다 감정의 공감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 역시 특정 인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대 디지털 문화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이 일곱 번째 유형은 왜 논란이 쉽게 격화되고 왜 감정이 빠르게 증폭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논쟁의 열기 속에서도 개인의 책임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인물을 둘러싼 논란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디지털 환경의 구조, 집단 심리의 흐름이 함께 작동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다양한 반응 역시 단순한 찬반을 넘어 여러 유형의 심리와 구조가 겹쳐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경우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 경쟁 심리와 도덕적 기준의 충돌, 고정된 이미지와 익명성의 강화. 이 모든 요소는 특정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사회가 논쟁을 소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공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실에 기반한 판단과 균형 잡힌 시선 또한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남는 것은 극단적인 언어가 아니라 차분한 기록입니다. 결국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순간의 여론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과 객관적 판단 위에서 정리될 것입니다. 논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태도가 성숙해질 때 논쟁 또한 더 깊이 있는 토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